준이 구할 수 없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달걀이 중요한 이유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이상적인 음식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인도 집에 달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도 집에 달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집에 달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규칙했던 식습관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집에 달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학계 일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식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가 간편하고 유용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이 나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이 흔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달걀의 활용법을 놓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희귀해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병에 담겨 있어야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존중받을 만합니다. 때로는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어 아무도 굳이 칭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거나 심장질환, 당뇨병, 알레르기, 소화장애 등 이미 다른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존 박사님께 전달하시고 여러분의 경우에 맞는 치료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하나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고 평범한 음식이 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달걀을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익숙함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간편한 음식, 저렴한 음식, 조부모님 세대가 무심코 드시던 음식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달걀을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정성, 효율성, 그리고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 문구 없이도 작은 공간에 얼마나 풍부한 영양소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요란하게 등장하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 시간의 절반을 책임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달걀은 후자에 속합니다. 하루에 달걀 하나를 통째로 먹는다고 해서 6개씩 먹거나 엄청난 양을 먹는 게 아니라 노른자까지 남겨둔 달걀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기적을 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단백질, 지방, 비타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실제로 제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행이나 막연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용한 음식과 흥미로운 음식의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음식은 화제가 되지만 유용한 음식은 계속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식이 약속했던 것이나 광고에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식욕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침 식사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설탕이나 커피, 비스킷, 페이스트리 등 다른 간식을 찾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바로 그 지점에서 달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실한 아침 식사는 금세 사라지지만 달콤한 아침 식사는 포만감을 주고 금방 잊히죠.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는 배는 부르지만 제대로 배부른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가볍고 예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에 부엌을 뒤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차이를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겁니다. 계란, 특히 통째로 된 계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함량 때문이기도 하고 지방 함량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설탕 덩어리가 아닌 진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전 중반까지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대해 마치 계획 없이 끈기만으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점심 전에 스스로와 싸우지 않도록 아침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달걀은 이야기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고픔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달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이자 가장 덜 알려진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콜린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콜린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유용성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콜린을 사용합니다. 또한 기억, 근육 조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에도 콜린을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 우리 몸이 의존하는 기본적인 소통과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달걀은 콜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이며 바로 이 때문에 달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NIG 식이보충제 사무국. 여기서 중요한 점을 주목하세요. 가장 유용한 영양소는 종종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20분 안에 강렬한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양소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영양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소는 우리 몸의 유지 관리를 돕고 결핍을 예방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인간은 조용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인정해 주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 비타민 B12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비타민 B12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이 제한적일수록 또는 장기간에 걸쳐 자유로운 식습관을 가질수록 비타민 B12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계란이 비타민 B12의 유일한 공급원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비타민 B12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도움을 주는 식품은 가끔씩 좋은 효과를 주는 식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버드 THChem 공중보건대학원. 다음으로 비타민 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포장지에 적힌 표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하는 영양소입니다. 시력, 면역 기능, 조직 유지 등은 비타민 A의 중요한 역할이며 단순히 거치레가 아닙니다. 계란은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 A를 제공하는데 이는 영양이 단순히 식품에 함유된 성분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또한 이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이 비타민 D 부족을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식품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한 끼로 겨울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일반 식품 중 하나이며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하며 칼슘과 상호작용하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종종 간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란이 기적의 식품은 아닙니다.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단이 비타민 D를 함유하지 않은 식품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에서 계란 하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 THChem 공중보건대학원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화합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로
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걀이 시력을 구원해주는 대단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맛과 색깔 이상의 유익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른자를 마치 버리는 부분처럼 여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버드 T. H.챔 공중보건대학원. 잠시 노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혼란이 바로 노른자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달걀 노른자를 문제라고 여겨왔습니다. 흰자는 남겨두고 가운데 부분은 버리는 것이 영양 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순히 두려움만으로는 영양 섭취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노른자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 지용성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등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부분을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달걀 전체에서 각 부분은 저마다의 역할을 합니다. 흰자는 단백질을 제공하고 노른자는 미량 영양소와 특정 영양소를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단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하려 들면 음식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몇 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왔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극적인 답변을 기대하지만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유용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에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1:1 논리는 너무 단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식이 콜레스테롤은 식단에 포함된 전체 지방 패턴보다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적당한 계란 섭취는 건강한 사람의 심장 질환 위험 증가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또는 개인적인 반응에 따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이크를 든 낯선 사람보다 존 박사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버드 TH챔 공중보건대학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답변이 극단적인 답변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누군가 계란이 독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계란이 완벽하고 누구나 생각 없이 잔뜩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실은 대개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계란 한 개는 건강한 식단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의학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실험실을 나와 일상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음식이 진가를 발휘하는 곳은 바로 일상생활이니까요. 식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 복잡한 계산표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시 30분에 허기를 달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멀쩡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달걀이 여러 세대를 거쳐 주방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믿음직스럽죠. 빨리 익힐 수 있고 부드럽게 조리할 수도 있습니다. 빵, 채소, 배트밀, 콩, 요구르트, 과일, 쌀 등 집과 문화에 따라 식탁에 오르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굳이 까다롭게 손댈 필요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영양 관련 조언들이 마치 돈 문제가 부차적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습관 환상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꿀을 간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존재해 온 음식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분명 누군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와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홍보는 돈, 새로움, 그리고 반복적인 마케팅을 따라옵니다. 평범한 달걀은 존재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존재하며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전 가정에서 특정 음식을 다루던 방식이 기억나는데 거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찾는 음식과 누군가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할 때 찾는 음식은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축하 음식과 회복 음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완전히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소의 모습도 아닐 때 집에서는 부드럽고 간단하고 영양가 있고 손쉬운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달걀도 그런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달걀에 대한 건강 관련 선언문을 써서가 아니라 경험이 나중에 이론이 설명하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다량 영양소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무엇이 신체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달걀이 온갖 영양 트렌드 속에서도 꾸준히 살아남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유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